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제 생각보다 좀 반등의 폭이 크진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오늘 하루 더 반등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일단 미국 증시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도 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급반등한 이후로 오늘 상승세, 이 반등세를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고요. 대신에 미국도 역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V자 반등 나온 이후에 추가 상승의 이 탄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미국 증시 하루 동안의 그림을 보실까요? S&P 500 지수 지금 그래프 준비되나요? 일단 개장 초에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았지만은 어제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이 반등의 이 물결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장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좀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의 급반등이 뭐 쇼커버에 따른 것이었다면 오늘 역시 쇼커버가 좀 일부, 그러니까 이 하방 포지션 청산 더하기 거기에 좀 메워져야 될 이런 매수세가 일부 이제 이 저가 메리트가 인정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 이제 개장 초반에 상승률을 높여줬던 사실 재료로는 이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라크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시장은 예민한 상황이고요. 여기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독일, 미국 이런 이 주변국들이 적십자에서 주도하는 평화협정에 응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RIA 노버시티 통해서 나왔고요. 이제 이 소식이 오늘 결정적으로 미 증시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조금 쇠퇴시키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약간 높여주는 재료가 됐다. 그런데 또 상반된 리포트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 나토 측에서는 러시아가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저렇게 겉으로는 악수를 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뭔가 이제 뭐 칼을 들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나중에 한번 다 끝나고 봐라, 우리 얘기가 맞나 틀리나,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접수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뭐 한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이 투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사실 중요했는데 제넷 몽고메리 스카 증권, 오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소식이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이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앞에서 보신 우크라이나 내에서 적십자 중재로 평화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토가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다, 이제 봐라, 이제 두고 봐라. 그런데 투자자들은 오늘만큼은 좀 더 희망적인 소식을 믿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일 또 비관적인 소식 믿고 싶어 해, 이렇게 나오면 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둘 다 뭐 지금 현재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요 경제 지표나 아니면 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뭐 이슈는 앞에서 보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였다고 하면은 저는 요걸 좀 흥미있게 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죠. 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은 민주당원이자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이 대처가 실패였다,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애들과 부녀자를 살해하고 막 이런 반군을 지난번에 확실하게 손을 봐줬어야지 이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실패를 했던 게 결국 문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것도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을 향해서, 물론 이 대통령이 스투피드하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냥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야야 후회할 짓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있고 아닐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대처는 저런 식의 그냥 뭐 뜨뜻미지근한 대처였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근데 이제 오해하기 좋죠. 전 국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후회할 짓 하지 마, 가 능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스투피드 혹시라도 이게 좀 대통령한테 향한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저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언사를 썼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11월 달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앞두고 벌써부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세를 결집하려는, 즉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원들도 우리는 좀 힐러리의 계보로 편입되고 싶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우리는 좀 이 힐러리의 이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오바마 레임덕을 벌써부터 인정하고 나오는 건지, 그것도 한 집안에서 말이에요. 요거는 좀 생각해 볼 상황이라고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정가의 소식은 뭐 제가 늘 뭐 과유불급으로 너무 이거 자세하게 알아도 사실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비관론만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무시하기에는 최근에 이 월가하고 미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자체가 워낙 이 워싱턴의 뭐 양적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이 미국 정가에 뭐 그런 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는 보는데, 우리는 또 한국 경제 TV 아니겠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최근 저렇게 이 날선 오바마 대통령 비판과 본격화된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 마켓워치에서는 이제 이렇게 컬럼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정론이라기보다는 오피니언 앤 에디토리얼 이 논설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50%는 뭐고 100%는 뭐냐. 이제 2016년 내후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 미국 증시는 50% 내려앉을 확률이 100%다. 그러면 이 힐러리 클린턴이 반시장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거냐, 아니면 클린턴이 이제 대세가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으로 그때까지 더 달리다가 50%를 뺀다는 거냐. 요거는 명확치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여성 대통령 시대를 이제 미국보다 먼저 맞이했는데요. 이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 증시의 강세장을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황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금융시장은 몰라도 주식시장만큼은 조금 이 매니시한 좀 남성적인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여성 대통령들하고 증시는 조금 친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도 뭐 리스크에 대한 선호라든가 아니면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정치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왜 월가가 공화당하고 친하고 남자 대통령 특히 좀 이렇게 마초적인 좀 이 캐릭터가 있는 뭐 부시 이런 사람들하고도 친했는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시각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오늘 뭐 마침 경제 지표도 특별한 게 없었고 뭐 이슈도 많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난 김에 한번 보자는 건데요. 스탠포드 경제학과의 아넷 아드마티라는 이제 이 교수가 계시는데 이번에 새로운 저서를 펴냈어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은행가들의 새 옷. 우리가 왜 미국 뭐 교수가 펴낸 책까지 왜 봐야 되느냐? 근데 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알몸이잖아요, 알몸. 그러니까 지난 이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거쳐오면서 이 월가의 그런 어떤 좀 수호지심을 모르는, 하다가 잘못되면 아이 그냥 배째시오 하고 그냥 이런 식의, 이게 좀 뻔뻔하다는 거고, 저런 은행가들이 저렇게 뭐 이제 이 뻔뻔한 행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저서를 가지고 이제 뭐 기사 제목에 맞는 사진을 뭐 뽑으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진이 나왔나 본데, 어쨌든 이분이 바로 앞에서 보신 아넷 아드마트리거든요. 그녀가 입을 열면 월가가 벌벌 떤다. 근데 그까지 뭐 책에서 아무리 뭐 얘기를 비판적으로 한들 사실 그게 현실 경제와 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저는 월가를 손봐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뭐 시위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어 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아넷 아드마티를 오찬에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이 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장을 듣고 이랬던 사례가 밝혀지면서 이제 물론 이거는 뭐 상업적으로 책을 냈으니까 출판사 측에서 이분이 말이에요. 그냥 월가를 속된 말로 까는 그냥 책을 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말이지. 오바마가 지난달에 직접 초청해가지고 이 사람의 철학을 듣고 이럴 정도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막 대단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홍보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이 월가의 지금 상당히 좀 이 불편한 속내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오바마 집권 말기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이제 연준발 유동성 랠리, 유동성 잔치는 정말 처절한
되돌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분이 입각을 하든지 뭐 아니면 어떤 식의 뭐 하마평이 나오든지 간에 뭐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번 이제 이름이 나올 텐데 이제 이 상식의 함양 차원에서 저랑 같이 한번 보시자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여러 가지 뭐 이슈들 중에서 또 다른 이 재료 하나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조금 지원해 줬는데요. 그 서포터는 바로 연준 부의장 스탠리 피셔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레전드로 통하는 경제학자고요. 뭐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전 연준 의장이네요. 그다음에 현직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바로 이분의 제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역 연준 임원 중에서 12명 중에 3명인가 4명인가가 이 스탠리 피셔의 역시 제자였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뭐 잭슨 홀 때였나 아니면은 그 뭐 다보스 포럼인가 여기서 이제 이 스탠리 피셔가 앉아 있고 옆에 이제 이 제자들 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 참 미국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사제지간은 역시 좀 뭐 각별한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확실한 좀 이 상하 관계가 있겠지만 뭐 이 스탠리 피셔한테 막 물도 떠다 주고 뭐 이런 거를 영상으로 봤는데 그 이제 지역 연준 임원들도 그 동네에서는 진짜 뭐 최고의 진짜 이 은행가들이고 권력자들이지만 또 이 스탠리 피셔 앞에서는 약하더라. 이 스탠리 피셔가 연설을 이제 요즘엔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부의장이잖아요. 근데 제넷 옐런이 뭐 정기적인 연설하고 의회 증언 같은 거는 이제 공식 일정으로 하고 다니는데 본인이 또 연설을 너무 많이 하면 아무래도 조금 온도차가 감지될 수 있고 이제 이러면 또 이제 시장에서 좀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이제 연설을 자제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연설 내용이 나와가지고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통화 정책이나 이제 본인의 이제 이 사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경기 침체를 한번 맞이했던 거는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앞에서 보신 그 스탠포드 경제학과 교수의 뭐 이런 월가의 탐욕과 그 오만, 그리고 뻔뻔한 때문인지 뭐 아니면 어떤 사이클로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내려가는 식의 금융위기가 온 거냐면 그건 명확치 않지만 어쨌든 지난 경기 침체 후유증은 지병을 남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이게 이제 결국은 연준의 저금리 기조나 아니면 양적 완화 기조를 서둘러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이고요. 지역 연준임은 한 3-4명이 서로 이제 반대쪽으로 막 매파 비둘기파 나눠서 싸우는 것보다 스탠리 피셔의 이런 한마디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은 왜 그러냐. 이 미국 경제 회복의 지연이 결국 글로벌 경제 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는 여지라고 보고 그 예로 뭐 이 중국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자릿수까지 올라갔던 것도 미국 덕택이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이후로 한 자릿수로 다시 떨어진 것도 역시 미국의 이런 이 영향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경제 회복세를 계속 서포트해줄 연준의 역할로는 아직도 좀 힘을 받아야 마땅하다. 삽시간에 이렇게 뭐 출구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확 이 경착륙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은 이제 쇼커버, 다시 말하면 하방 포지션 청산에 따른 이 환매수성 상승이었다고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쇼커버 이후에 일부 그래도 아직도 주가가 좀 낮은 이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온 건데요. 오늘 일단 제넷 옐런의 한번 미음을 샀던 나스닥의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보시면은요. 오늘 바이오테크 관련주로 0.68% 오르면서 이제 지난 주 이후에 이제 V자 반등을 하루 더 이어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중에서는 지금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따라서 애플이 그 등치가 큰 이 무거운 애가 오늘 하루 만에 1.32%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의 상승 그리고 대형주의 상승을 조금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대장주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역시 좀 등치가 크고 그런 종목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2% 넘게 오르면서 역시 V자 반등 그리고 V자 반등에서 조금 소외돼 있었던 중소기술주들을 같이 동참하자 이제 이렇게 이끌어줬고 그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1%대 상승을 보이면서 이것도 역시 지난 V자 반등 이후로 우리한테도 좀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앞에서 보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조금 증상이 조금 개선이 됐느냐,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때요.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제 보면은요, 너무 많이 사실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안전자산 선호 수요가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고요. 오늘 이제 조금 뭐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한 2.6에서 2.8에 이제 박스권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2.5까지 깨진 지금 현재 정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이제 좋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보고 대신에 그럼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적용은 요걸로 저는 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엔화가 가장 솔직하면서도 노골적인 안전자산 선호 이 경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동조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날은 코스피도 이제 같이 떨어지고 코스피는 이제 반대로 오르고, 그러니까 이 환율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코스피하고 동조화 비율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N고가 나타나면서 이 환율이 이제 뚝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코스피도 같이 조금 기운이 없었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제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올라가면서, 다시 말하면 안전자산 엔화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피도 반등의 시즌을 한번 맞이했었는데 오늘 뭐 특별히 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 현상 유지 정도로만 봐도 어제 코스피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반등폭이 적었던 거 오늘 하루 더 만회한다고 보고요. MSCI 한국 지수도 역시 일맥상통한 지금 현재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